먼저 잠깐 보면 1차 방정식 보면 이런 꼴이잖아. AX는 B. 됐어요? 이거는 여러 번 본 거라서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A가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면 무조건 1차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A가 만약에 0이 되면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잖아? 네. 단지 얘는 뭐냐면 등식이야, 등식. 등식이건 등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 앞에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로 되면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 그지, 우진아? 네. 그래, 이렇게 미지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는 A분의 B 이렇게 풀면 선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끌적거리고 대충 답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호 봐. 이렇게 꼼꼼하게 탁 써가지고 풀잖아. 기세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좀 느려서 그렇지. 선우 대충 쓰고 빠르지. 그다 틀리죠. 아니야, 다 틀리진 않아요. 잘 풀어요. 잘 푸는데 위험하다. 내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야. 위험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위험 요소를 없애야 돼. 아주 니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수학을 못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푸는 걸 목적으로 하지. 내가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목적이야. 그렇지만 이게 최상위로 막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반에서 1등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1등.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1등급이 되려면 4% 안에 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 1등급을 치고 올라가려면 요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야. 니네 이런 거 있잖아. 종이 한 장 차이가. 근데 종이 한 장 차이를 극복을 못 해요. 진짜 그런 게 있어. 효준이가 요즘 배드민턴 치니까, 알겠지. 배드민턴 쳐봐! 극복을 못 해요! 그거를, 내가 클리어가 요만큼만 더 나가도 이길 수 있는데, 요만큼이 안 나가가지고 지는 거야. 진짜 그래. 너 나하고 쳐봤지? 내가 이렇게 탁 치면 못 친다고.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려면 이런 세밀한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세밀한 부분을 몰라도 한 90점대 뭐 2등급 나오고 이런 거는 돼. 그럼 거기서 그 차이를 극복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아주라 이 얘기야. A가 몇이 아닐 때? 0. 이렇게 0이 아닐 때는 A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중학교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걸 서술형으로 내가 이렇게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도 그렇게 했잖아. 내가 스스로 나눠서 답은 이거고 이렇게 하듯이 A가 0이 아니면 X는 B하고 상관이 전혀 없죠.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그냥 A로 나누면 되잖아. B가 0이면 A분의 0. 답은 0이고요. B가 0이 아니면 그냥 A분의 B. 이렇게. B가 0이어도 상관없죠. 0이건 뭐건 상관없이 이렇게. A가 0이 아니면 A분의 B. 맞지?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A가 0이 된 순간 이 B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잖아. A가 0이 아닐 때는 B하고 상관없이 A분의 B가 답이죠. 근데 A가 0일 때는 B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0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식을 여기다 적어보면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x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할게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a가 0인 상황에서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b가 0이 아니면 0 곱하기 x는 어떤 0이 아닌 수죠. 그렇게 0이 아닌 수. 그러면 여기다 아무거나 다 넣어도 0은 0이 아닌 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가 항등식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닌 그냥 등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1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듯이 1차 부등식도 나중에 이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1차 부등식 좀 더 복잡합니다. 이거 1차 부등식 할 때. 그럼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이거는 끝난 거예요. 1차 방정식을 뭐 2 이상 알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범위적인 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넘어가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잖아. 여기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근해 공식을 쓸 때, 저 a, b, c는 개수가 허수면 돼, 안 돼? 만약에. 개수가 허수야. 그러니까, 뭐, i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ix 플러스 뭐, 5 플러스 i는 0.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저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재호야? 그냥 예상을 해봐. 제가 ABC가, 지금 봐봐. 중학교 때까지는 ABC가 실수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됩니다. 실수라는 얘기는 뭐야? 저 개수가 이제 루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개수가 허수 범위까지 넘어갔어. 만약에 복소수 범위까지 넘어갔을 때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나 없나? 얘기해 줄게 그냥.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해 공식 쓸 수 있어요. 개수가 복소수 범위까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니네 근해 공식 쓸 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봐. 양변을 몇으로 나눠? A로 나누죠? 복소수 I라는 것도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야? 부등호하고 틀려서 그게 대소양함은 없지만 그렇다고 0이다, 0이 아니다 그것까지 구분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막 I 같은 게 있어. 그럼 니네 근해 공식 증명할 때 생각해봐. 양변을 A로 나눈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하죠? 기억나지? 네. 그럼, 뭐 꼭 기억이 안 나도 양변을 A로 나누고 뭐 하니까 결국엔 근해 공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복소수라 그래서 뭐 굳이 안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이겁니다. 근해 공식에서는 결국에는 A, B, C가 복소수 범위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복소수 범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2a분의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뭐 x는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맨날 비읍으로 쓰지만 내가 이 B'을 몰라서 비읍으로 쓰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하나 니네가 알아야 될 것은 근해 공식은 복소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ix제곱 플러스 뭐 3 플러스 ix 플러스 7은 0 해가지고 이거 개수가 복소수인데 이거 어떻게 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것도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돼. 그런데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는 어떨까요? 근각에서의 관계 또 하나 볼까요? 만약에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는 ABC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실수. 이것도 복소수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뭐 복소수가 굳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복소수라 그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어쨌거나. 이 알파 베타가 복소수라고 하더라도 맞잖아. 근 자체가 복소수를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꼴 0. 이게 가능한데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 이거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맞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도 복소수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몇 가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해 공식도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언제나 쓰면 된다 이 얘기야.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다 된 복소수 범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무조건 다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그리고 근각에서 관계도 무조건 다 된다는 얘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니네가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I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판별식은 안 그래. 판별식은.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돼요. 그런데 참고로 얘기해 줄게. 일단 판별식이라는 것은
판별식이라는 것은 어디 범위까지 가능하냐면 먼저 결과를 먼저 얘기해 줄게. A, B, C가 실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수가 복소수라든가 아니면 개수가 실수란 말이 없어. 진짜 학교 선생님이 그래? 한번 니네가 진짜 완벽하게 아는지 한번 보겠어. 그래가지고 A, B, C를 실수로 하는 말을 안 써줬어. 그리고 판별식을 썼어. 그래서 0보다 크다. 나왔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맞아? 틀려. 그러면 이제 맞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한 1%예요. 1%라는 얘기는 뭐냐? 아니지. 만약에 그 문제가 나오면 너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지금 1등급 안에 드는 거 아니야. 이거 알아두세요. 일단 결과를 알아도 그러니까 판별식만 생각해 주면 되죠. 이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1차 방정 됐고요. 판별식은 실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세요. 일단은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가 아닐 때는 판별식이 성립하지가 않아. 개수가 실수 범위가 아닐 때는 판별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죠? 무조건? 무조건 2개죠. 그게 대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대수의 기본 원리야. 그게 이제 우리가 대수책 보면, 대학교 가서 대수책 보면 처음에 딱 나와.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이다. 증명하세요. 뭐 이런 거 나와. 하다가 이제, 짜증나. 에이씨,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학 교수가 막 설명해주면 우리는 이러고 있다가, 저게 뭐지? 이러고 막 멍 때리고 있는 거지. 바로 같은. 니네는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 선생님, 우리가 막 설명하면 다 알아듣잖아.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야. 니네 대학 가면. 대학 교수들은 니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잖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니네를 잘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니네한테 잘 가르쳐서 니네가 수학을 잘하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 대학 수학 교수들의 목적은 뭔지 알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아니, 돈 벌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수학 공부하는 걸 목적으로 해. 연구. 자기가 연구하는 거. 수학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가르치는 건 왜 가르치냐? 너한테 대학에서 뭘 줘? 월급을 주지? 월급을 주잖아. 대학 교수는 연급을 주잖아. 월급 주잖아. 근데 너 연구하라고 계속 월급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계속 연구를 하라 그러면서 월급을 주면서 대신에 좀 애들 좀 가르쳐. 이런 거야. 그래서 목적 자체가 틀려. 목적 자체가 틀려서 걔네들은 잘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 그냥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네가 알아들 건 뭘 알아들 건 관심이 없어. 어떤 관심 있냐?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래. 내가 이거 한 번 정도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설명도 다 하지도 않아. 아주 요만큼 조금 하고 우리가 봐봐. 이 고등학교 거도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 이거 설명하고 저거 설명하고 엄청 오래 걸리는데 우리 대학 수업이 얼마나 적은데 먹고 놀고 대학생인데 맨날 놀잖아. 니네 대학 가가지고 수업만 잘 짜잖아? 그럼 일주일에 3번만 가도 돼. 학교를. 몰아서. 몰아서. 그것도 하루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아니야. 어느 정도 하잖아.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3번 가. 우리 딸 3번 가. 학교. 막 몰아서. 화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 가고, 뭐 금요일 날 가고, 그럼 뭐 월요일도 안 가고, 막 목요일도 안 가고, 토요일도 안 가고, 일요일도 안 가고. 맨날 일주일에 4번 놀고 3일 가. 진짜 그래.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려운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큰 포인트만 몇 개 설명하고 나머지는 지가 책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긴 뭐 대학 교수들도 잘 몰라.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봐봐. 한번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내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니네 한번 생각해봐. 근이 2개야. 복소수 범위까지 한번 확장을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당연히 의문을 가질 거 아니야. 이거 말고 또 근이 있지 않겠어? 서로 같은 두 허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서로 같은 두 허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 또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두 개만 가지고 조합을 해도 이렇게 5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건 요 3개 아니야. 요 3개. 요 3개는 실계수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수가 실수일 때. 만약에 계수가 허수일 때는 이런 분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잖아. 그러니까 조합을 해봐. 엄청 짜증나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2개는 중근이고 하나는 실근. 맞나요? 만들면? 3차 방정식 만들면 되게 많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중근이고 3중근도 있겠고 3중근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x-2의 세제곱은 0. 3중근.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는 허근이고 2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이고 2개는 중근이고 또 2개는 허근이고 하나는 실근이고 또 2개는 중근으로서 허근이고 하나는 실근이고 3중근으로서 허근 나올 수 있고 또 뭐 이중근 허근 또 하나 그냥 허근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하다 보면 되게 많지. 만들면 되게 많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4차 방정식은 더 많지 뭐. 엄청 짜증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수투에서 미분해서 배우는데 실계수 방정식에서만 조합을 해도 허수 빼고 실수에서만 조합해도 5차 방정식 정도가 되면 5개잖아. 그러니까 실수에서만 조합을 해도 근이 엄청 많아. 한 10개는 될 거야, 아마. 대충.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 서로 다른 5개. 그 다음에 2개 중근, 하나. 3중근, 2개 중근. 3중근, 2개의 실근. 2중근, 3개의 실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막 되게 많잖아. 오케이? 그리고 허근도 마찬가지야. 2개의 허근, 2개의 허근, 하나의 실근. 이렇게. 근데 실계수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허근이 쌍으로 다녀요. 켤레로. 그래서 우리가 켤레근이 나오는 거예요. 3 플러스 i가 근이면 3 빼기 i도 근이다. 조건이 뭐야? 계수가 실수일 때. 그런 조건 썼잖아. 계수가 실수일 때는 3 플러스 i가 근이면 3 빼기 i도 근이다. 기억나? 네. 근데 계수가 실수란 말이 없으면 그게 성립 안 하지. 그게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립 안 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계수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빼기 bi도 근이다. 이렇게 켤레로 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가 실수일 때 이렇게 계수가 실수일 때 이 계수가 실수일 때 항상 그 근이 복소수근은 허수근은 반드시 이렇게 켤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수일 때 이렇게 a 플러스 bi가 근이면 이렇게 a 플러스 bi가 근이면 모두 그냥 a 마이너스 bi도 근이다. 계수가 실수일 때 계수가 실수일 때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다. 우리가 외우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없을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가능할 수 있잖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뭘 볼까? 어떤 거를 볼까? 예를 들어서 여봐, 만약에 근이 ix 플러스 뭐 ix 제곱 플러스 뭐 ix 예를 들어 단순하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ix를 묶으면 그래. 이렇게 할까? x제곱 플러스 ix. 그러면 x를 묶으면 x 플러스 i는 0. 그래서 하나는 실근, 하나는 뭐야? 허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실근, 나올 수 있어 분명히. 얘가? 그래서 봐봐. 이렇게 개수가 실수일 때는 이렇게 세 종류의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같은 두 허근이나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은 개수가 실수일 때는 이렇게 A, B, C가 실수일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복소수 범위까지 넘어가게 되면 A, B, C가 복소수 범위까지 넘어가게 되면 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때 잘 묻질 않죠. 근데 얘들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냅니다, 이거. 진짜로 내요. 내가 내는 학교 봤어, 이거. 옛날에. 학교 선생이, 씨발, 내 거야. 내릴 거야. 내가 내고 말 거야. 그럼 내는 거지. 그지 않겠어? 내고 말 거야. 그러면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전교형 다 틀린 거. 계산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틀리는 거지. 근데 봐봐. 이렇게, 서로 같은 두 허근도 우리가 중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중근, 얘도 중근이라고 해요. 겹치는 거는 다 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표현은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중근을 갖고 막 이런 게 되지만 이런 거 보세요. 한번 볼게요. 판별식은 다 봤으니까 판별식을 한번 볼게요. 판별식은 이 실수 범위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가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죠? 이렇게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실근을 갖는다거나 두 실근이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지 알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판별식에서 약간 더 볼게요. 봐봐, 이런 게 있어요. x가 이런 문제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여기서 x가 실수래. 물론 여기서 a, b, c는 실계수예요. 실계수. 이렇게 실계수에서 x가 실수래.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2차 방정식에서 x가 실수래.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되는 거지. 맞아요? x가 실수래. 그럼 x는 실근이라는 게 맞지? 그러니까 실근이니까 뭘 쓰면 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요걸 응용해서 판별식을 응용해서 요걸로 해서 나중에 문제 푸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나오는 문제야. 봐봐. x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 실수 조건이야. 나중에 실수 조건 배울 거거든요, 오늘. x가 실수야. 그럼 x는 실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실근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수 있죠. 이해 갔어요?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이건 따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를 보고 내가 한번 봐줄게. 보세요.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봐봐. 똑똑한 것들. 그냥 쓸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생각해봐. 얘가 0보다 이 판별식이라는 게 얘잖아, 얘죠? 얘가 0보다 크대. 그래도 만약에 a, b, c가 복소수라고 치면 이렇게 복소수라고 치면 얘는 양수지. 그러니까 일단 루트 하나가 양수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실수죠. 여기 실수예요. 그런데 A하고 B가 허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하면 틀리는 거지. 그 얘가? 네. 여봐, 얘가 0보다 커. 근데 얘하고 얘도 실수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맞죠? 근데 얘하고 얘가 지금 허수야. 여기 i야, i. 뭐 3분의 빼기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얘가 0보다 크면.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만약에 얘가 0이야.
그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었잖아, 원래 실계에서는. 근데 얘가 i야. 그럼 서로 같은 두 허근이 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2a분의 마이너스 i. 이렇게. 알겠어요? 얘가 0이라 그래서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얘가 i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i야. 근데 얘가 i야. 그러면 하나는 허근이 되고 하나는 또 지워져가지고 실근이 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 자체가 다 성립하진 않아요. 그런데 얘도 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도 중근이야. 얘도 중근이고 얘도 중근이에요. 그러니까 중근이라 그래도 서로 같은 두 허근과 서로 다 같은 두 실근이 같은 건 아니야. 둘 다 중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복소수 이 개수가 복소수예요. 개수가 복소수인데 이랬어. 판별식이 0보다 크대. 1번.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2번. 판별식이 0보다 작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3번.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 4번.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5번.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중근. 6번.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서로 같은 두 서로 같은 두 실근. 7번.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서로 같은 두 근. 8번. 판별식이 0이 아니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그거 보지 말고 답을 해보세요. 1번. 맞아, 틀려. 복소수 범위에서 묻는 거예요. 참고로 보는 거야. 이거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 학교 선생님 미친 어떤 미친놈이 낼 수도 있잖아. 이거 어때? 맞을까? 아니. 왜 하냐? 허근이나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보장이 없죠? 얘가 복소수일 때는 얘가 0보다 커도 얘가 i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일 때는 일반적인 판별식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판별식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어요? 얘는 어때? 판별식 0보다 작아. 윤빈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i야. 근데 여기가 i야. 그럼 빼기 i 더하기 i는 0이 되고 빼기 i 빼기 i는 0이 되니 빼기 2i니까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판별식 0보다 커. 그러면 맞아 틀려. 서로 다른 두 근. 맞아요. 여기서 근이라는 거는 두 근이라는 건 뭐 실근 허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인지 알겠어요? 얘가 지수야? 알겠어? 지수야 알겠어? 내가 지수.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알겠어? 두 근?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두 근. 이렇게. 봐봐. 30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다. 맞아 틀려 이거. 맞죠. 얘가 0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죠? 여기서의 중근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두 실근도 되고 서로 같은 두 허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중근이 되면. 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근데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건 틀리죠? 이거는 서로 같은 두 허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이건 틀리고. 이건 서로 같은 두 근. 서로 같은 두 근. 이건 맞죠? 이게 중근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0이 아니야. 쟤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두 근. 맞죠?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도
방정식에 이런 의문을 한 번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 이런 의문을 안 가졌나? 안 갔나?